중국 수출이 회복이 되면은 한국 전체 수출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또 중국 쪽에 수출이 많이 나가는 품목이 이런 IT 쪽, 반도체나 전자기기, 철강, 석유화학 쪽입니다. 2분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주식시장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과거부터 네. 해서 한번 되돌려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경기 정점 및 둔화 사이클이 있었고 지금은 경기 저점 및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정점을 기록을 했었던 거는 경기 선행지수가 있죠. 그 선행지수 기준으로 21년 4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를 의미를 하는데 이거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21년 4분기와 22년 2분기 사이가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실적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하락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3분기부터 최근 1분기까지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통과를 했죠. 인플레이션 통과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는 안정되고 채권 금리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금리 인상이 정점에서 이제 인하할 수 있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달러 인덱스도 피크아웃을 했고 최근 월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하지만 원화 자체는 좀 약세이거든요. 수출 증가율 감소하는 게 정점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원화도 자연스럽게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1분기가 아마 실적으로는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될 거고 그 실적은 반도체 업종들이 낮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금리는 안정되면서 또 오히려 더 하락하고 금리 인하까지 되게 되는 거고 기업들이 이미 가격에 전가를 한 인플레이션을 가격 전가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서 비용이 완화되고 그럼 기업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매출 기준에서는 수출이 반등해야 되고 기업의 실적, 이익 기준에서는 ROE,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2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3년 뭐 전환점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장은 사실 좀 요즘에 요 며칠 좋아요. 2,500을 드디어 뚫고 그 다음 날인 이제 오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500포인트를 안착하는 시도가 이번 4월에 계속 있을 것 같고 5월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수의 큰 하락은 이제는 없을 것 같다. 뭐 조정은 있겠지만 기간적으로 조정 혹은 소폭의 가격 조정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러한 이유가 2023년 올해 시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 때문인데 이 세 가지는 각각 인플레이션 금리가 하락하고 중국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세 번째는 한국이 드디어 수출 증가율이 반등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금리는 2분기 돼서 에너지 가격 하락이 헤드라인 CPI를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주거비가 지금 서비스 물가가 계속적으로 스티키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코어 CPI가 본격적으로 하락되는 게 2분기부터이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을 하는데 이 금리 하락은 우선적으로 캐펙스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캐펙스가 확대되는 시점이 됐고 정책 효과도 맞물리게 되는데요.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1분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중국이 세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이거는 국내의 중국 소비주들 좋은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중국 경기에서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바닥을 통과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 수출 증가율은 2분기부터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반등을 하지만은 수입 증가율은 오히려 반등 폭이 낮아지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될 거고 빠르면 5월부터는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하면 워낙 강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물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기업 실적 개선 요인이 될 것이고 지금 반도체 수출의 경우에는 월별로 수출 데이터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 수출은 이제 역발상을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됐고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먼저 반등을 시작한 품목들을 보면 일반 기계 그리고 석유화학 등이 있는데 이런 품목별로 수출이 회복되는 순서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어쨌든 증시는 안착했고 다시 떨어질 거라고 보시진 않는 입장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지수라는 건 주가의 합이고 주가는 기업의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매출은 수출이 결정을 하고
이익은 이런 물가 요인이 큰데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반등한다고 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적이 중요하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지금 지수 멀티플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히려 경기 침체 요인이 강화되면 이 여기서 말하는 경기 침체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러한 경기가 둔화되고 뭐 중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 추가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게 될 텐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주식을 사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제가 GDP, 실제 GDP의 감소를 의미를 하는데 뭐 사전적으로는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주가의 관점에서는 기업 실적이 중요한데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S&P 500 기업들의 분기별로 실적 추정치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추정으로 봤을 때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1분기는 전년 대비 6.8%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개 분기 연속 기업들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맞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부분은 미국의 시장도 한국의 시장도 경기 침체를 반영한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경기 침체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GDP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GDP는 소비하고 투자 순수출로 구성이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이 되게 중요하고 미국은 소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가 회복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지만 한국은 수출이 회복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이 한국의 수출을 결정하는 거는 미국의 소비가 되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되고 아니면 글로벌 전체적인 인프라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IRA 법안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데 저는 이 IRA 법안의 본질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에 있고 투자가 증가가 되면은 경기 침체를 회복시키는 핵심 요소인 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펙스 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방향성과 그 회복되는 품목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수가 경기 선행 지수를 보고 있는데요. 이 경기 선행 지수는 독일, 중국, 그리고 미국, 한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 선행 지수가 정점을 기록을 했었던 게 중국이었고 이제 한국이었고 미국이었고 독일이었죠. 근데 독일과 중국은 작년 12월에 저점을 기록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 어떤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중요하지만은 주식 시장이 뛰어드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경기 선행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정점을 기록을 한 거는 사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이게 정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되돌아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2021년 4월이었죠. 이때가 지수가 아마 제일 고점이었을 거고요. 이제 한국은 아직 저점을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 지금 3월에 98.1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4월에 이게 반등을 하게 되면 혹은 5월에 반등을 하게 되면 이 3월이 가장 낮은 지수가 되겠죠. 그럼 이때가 지수가 저점이다라는 건데 선반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기 선행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할 때는 주식시장에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다. 이게 독일이나 중국을 봤을 때는 후행적으로 미국과 한국도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할 시점이 2분기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 사야 되는 타이밍 같은데 좀 어떤 주식 사야 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베스트 주도 섹터는 베스트라고 해서 네이밍을 했는데요. 베스트 말 그대로 BEST 4개의 주도 섹터를 생각을 했습니다. B는 누가 뭐래도 지금 주도 섹터는 배터리 2차 전지죠. 돈은 이쪽으로 다 몰리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30% 50% 정도는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이 확산될 것 같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E는 에너지 쪽은 특히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혹은 에너지의 저장과 이동이 중요해지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수소, ESS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밸류체인이 확장되고 있고 중동의 캐펙스도 기존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신재생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이 원유라고 하는 에너지를 채굴하는 데 벗어나서 고부가 가치의 석유화학이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투자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에너지 전환이 캐펙스 관점에서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세미컨덕터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가 메모리 사이클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변화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요의 회복이 이 AI로 인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고요. 결국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반도체 내에서 어떤 밸류 체인이냐라고 보면 삼성이든 하이닉스
힉엑스든 혹은 마이크론이든 향후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트렌드가 뭐냐, 여기에 따른 소부장 업체 중에서 집중해야 되는 게 어디냐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섹터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금리가 안정되고 하락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분야, 소비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출과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수출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입니다. 수출이 뭐 월 기준으로 반등을 했느냐, 아니면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베스트 4가지 주도 섹터로 보고 있고요. 섹터의 비중은 위로 갈수록 높은 비중으로 저는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2차 전지에 가장 집중하고, 2차 전지에 또 파생되면 자동차, 전기차, 자동차 부품까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반도체, 소비, 부동산 관련된 내수 관련주들 보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라면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소비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관련된 소비 회복이 중요하고요. 다만 미국은 좀 후행적으로 소비가 좀 더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회복되면 미국향 수출이 늘어나게 될 건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이제는 전기차죠.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이것도 있겠지만은 미국에서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 필수 소비재 혹은 내구 소비재도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저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소비재들 있고요. 더 나가면 의류까지로 해당이 되는데, 의류는 좀 내구 소비재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구 소비재는 좀 더 부피가 큰 소비재를 보는데, 자동차가 아니면 IT 가전제품, TV 시장이나 PC 시장 이런 쪽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건설주가 굉장히 주가 부진한데, 그렇죠. 지금 금리가 안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출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 조금 후행적일 겁니다. 대출 시장이 좀 풀리고 분양 시장이 좀 회복이 되고 그랬을 때 건설주는 후행적으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저점에서 건설주를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도 언급해 주셨는데 캐펙스가 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캐펙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5년, 10년을 주도할 트렌드로 보고 있고요. 이 캐펙스는 미국도 중국도 투자를 늘리는 분야입니다. 미국의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 자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반도체도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에너지도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섹터들이 캐펙스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과거에 투자가 집중됐던 분야에서 부족한 분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2010년도에 저희가 투자가 집중된 분야는 소위 IT 쪽의 소프트웨어 쪽이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거기 관련된 플랫폼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고, 그러다가 금리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서 투자가 과잉이 있었던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이미 이제 결핍됐던 부분은 과거 2000년대 혹은 1990년대 투자가 많이 일어났던 산업재 쪽, 중국 중심으로 혹은 아니면 제3지대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이후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2010년도에는 투자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그랬고요. 이쪽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결핍에서 과잉에 그런 시기로 가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과거 트렌드 2018년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2022년 러시아 침공 겪으면서 세계화가 아닌 반세계화, 신냉전, 인플레이션 이런 쪽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중요한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IRA 법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동안 중국이라는 국가는 인플레이션 수입을 담당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수입하지 못하는 국가가 됐고 기술선도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경기까지 회복을 시켜야 되는 모든 핵심 이슈들이 IRA 법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투자 관점에서는 올드 이코노미 쪽의 투자가 뉴 이코노미 쪽에 혁신을 연결을 시켜서 결국 경기 회복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올드 이코노미 쪽은 구조조정이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과점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그쪽에는 투자의 수혜가 집중이 될 거고요. 이제 뉴 이코노미 쪽은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쪽은 구조조정이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투자의 수혜가 오히려 압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오히려 올드 이코노미인데 성장 섹터로 가는, 성장 기업으로 가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그런 쪽은 꼭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광물과 관련된 부분 뭐 그런 쪽에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캐펙스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는데, 미국의 국방을 제외한 자본재 수주 부분을 보면은 과거 20년 이상의 장기 사이클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이 늘어나는 게 될 거고요.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성장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를 들어 뭐 미국의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라라든지 이러한 자본재에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을 하면서 관련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지표랑 뭐 주식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뭐 지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수출 지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업들, 한국은 수출 비중 70%인 국가입니다. 그 말은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70% 기업의 매출은 수출이 담당을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다는 거는 전년 대비 이 회사가 역성장을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보면 수출 증가율이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여전히 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가장 낮은 16.4%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 2월에는 7.5% 마이너스로 회복을 했는데 3월에는 다시 마이너스 13.6% 둔화가 됐습니다. 이 4월에 과연 이게 회복이 될 것이냐, 더욱 나빠질 것이냐, 회복이 되더라도 품목별로 어떤 품목이 먼저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1분기에 보면 반도체보다 디스플레이 업종이 강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 쪽에 수출이 회복됐던 부분이 컸고 실제로 디스플레이 가격, 패널 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래서 먼저 선행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좋았는데 2분기에는 이 반도체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회복됐을 때 그래야 한국 전체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 지표가 중요한데 이 수출이 늘어나야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고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고 현재는 이 1분기에 수출이 어디가 좋았느냐 3월까지 수출이 어디가 좋았느냐가 지금 주도 섹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그랬고 자동차가 그랬죠. 2차 전지가 오늘 쉬다 보니까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 물론 투자 이슈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부진한 품목 중에서 2분기에 이 마이너스 U를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어디가 될 것이냐 뭐 반도체도 보면 2월 대비 3월이 좀 줄였습니다.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지역별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여전히 지금 부진합니다. 6월 대비해서 3월은 마이너스 33%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주목할 거는 지금 중동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성장하는 요인은 배터리 혹은 전기차 앞서 이제 품목별로 자동차나 2차 전지는 미국 쪽에 수출되는 부분이 많이 성장을 했던 요인이었고요. 중동은 전기차나 2차 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이 성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캐펙스와 관련된 기계 철강 이런 쪽에 수출이 많이 된 건데 후행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중동의 캐펙스 사이클이 회복이 되고 중동 쪽에 수출이 늘어나면 인도나 중국 쪽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중국의 회복이 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국 제조업 PMI, 제조업 지수하고 한국 수출은 동행을 하는데 지금 먼저 중국 제조업 PMI는 크게 반등을 했던 상황인데 수출은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2분기에 충분히 이 대중국, 중국항의 수출은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 하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중국의 수출이 더 줄었나요? 실제로 리오프닝을 하기 전에는 쪼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더 락다운, 우리가 제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 과거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풀어줄 거야 하면서도 처음에는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1월, 2월에 좀 그랬었고요. 3월부터 조금씩 풀어주고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 이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이슈가 이제 3월 말부터 풀렸기 때문에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따른 한국 수출의 회복은 4월부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2분기부터가 회복되는 사이클로 보고 있고 중국 수출이 회복이 되면은 한국 전체 수출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또 중국 쪽에 수출이 많이 나가는 품목이 이런 IT 쪽, 반도체나 전자기기, 철강, 석유화학 쪽입니다. 이쪽에 2분기에 대해서 2분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상승 여력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미 2000 사실 500 좀 오니까 많은 분들은 또 뭔가 지금 또 마음이 이제 안정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금 사긴 또 많이 올랐는데 늦었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은지 아니면 늦은 것 같은지. 저는 2100, 2200대 좀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식을 잘 안다기보다 떨어질 바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서.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앞서 2,500포인트 안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은 지금 2차 전지는 많이 올랐고 다른 쪽은 투자하고 싶지만은 잘 모르겠고 근데 지수 전체를 보면은 2,500포인트를 넘어갔고 이게 3,000을 가든 3,500을 가든 안 보인다. 근데 2,500에서 3,000을 보고 투자해도 지수는 20% 상승이고 2,700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10%가 안 오르는 건데 내가 투자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좀 늦은 게 아니냐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2023년에 순위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지수가 13.6배 정도 합니다. 코스피가. 과거 13배를 넘어섰던 시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논리는 지수가 비싸다. 그래서 지금 좀 늦었다라고 보는데 앞서 그냥 방향성 측면에서는 수출이 회복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부터 회복되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이 아닌 내년 실적이라는 거죠.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코스피의 전체 순이익이 이제 113조 원 정도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작년 대비해서 21% 정도 역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 쪽이 78% 역성장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48조 원의 순이익을 냈었는데 작년에 지금 10조 원밖에 못 내는 거죠. 이거 완전 지금 하이닉스는 적자가 5조 원이다 뭐 이러고 있고요. 근데 이게 24년이 되면은 175조 원이 되면서 62조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 62조 원 늘어나는 기준으로 175조 원으로 보면 내년 기준 PER은 8.7배거든요. 이거는 또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PER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 내년 실적 추정치를 반영을 하려고 할 텐데 시장이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약하게 와야 되고 그럼 지금 선반영이 되는 이 컨센서스가 얼마만큼 더 하락을 할 거냐.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멀티플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은 그래도 9배 정도 수준이면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실적이 될 것이고 24년 순이익 62조 원 중과분 중에 37조 원의 반도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거냐. 삼성전자는 감산을 했지만 이제 반도체는 최악은 지나간 것 같지만 과연 내년에 수요가 얼마만큼 회복이 되어서 실제로 이 실적이 나올 것이냐, 반도체 가격이 실제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과거 평균 10.5배 정도 기준으로 보고 내년에 컨센서스가 분명히 여기서 좀 더 하락할 겁니다. 한 10%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보더라도 지수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한 10% 정도 여기서 그러면 2,800포인트 정도 수준, 2,700에서 2,800포인트 정도 수준은 현재 기업들 체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종목별로, 섹터별로 대응하는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섹터 중에서는 어느 쪽을 그럼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실적이 유일하게 1월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반등한 섹터가 운수장비 자동차 쪽이거든요. 3개월 보더라도 6개월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 자동차 쪽은 실적이 괜찮다. 생각보다 여기에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시장이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근데 괜찮다라고 하면 현대차 밑에는 밸류체인들 뭐 부품이 됐든 전기차 쪽에 밸류체인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게 무엇보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 소부장으로 들어갔을 때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만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78%가 하락을 했지만 역성장을 했지만 이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가 큰 거고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는 작년 대비 실적이 성장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오히려 멀티플 더 높게 받겠죠. 그런 쪽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경기가 회복됐을 때 관련성이 높은 쪽이 소위 시클리컬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철강 쪽 보시면 철강하고 화학 쪽 보시면 좋은데요. 이 철강 화학은 같이 보시니까 과거에 성장을 못했던 산업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낮습니다. 뭐 6배, 7배 정도밖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최근에 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을 겸하고 있는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는 포스코홀딩스, 뭐 LG화학 이런 쪽이 포함되면서 올라갔었는데 중국 경기 회복되면은 좀 더 이제 구석에 있는 화학주나 철강주를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기회가 충분히 많을 것 같고. 자, 지금 삼성전자 얘기 좀 해주셔서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발표 잠정치였나요? 발표 나왔잖아요. 14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악으로 나왔다고 6천억 정도였다. 근데 그 발표 이후로 그때 하면서 이제 뭐 감사는 뭐 결정했다라면서 주가는 하루 이틀은 좀 좋았어요. 왜 이제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는 좋았는지랑 그 다음에 향후 흐름 좀.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금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실제로 감산을 공식화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더 최악으로 반도체 업황이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기존에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어떤 말씀이냐면은 수요가 둔화되니까 삼성전자의 고객사는 뭐 이런 가전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세트업체가 되는데 그런 업체들 또 혹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업체가 될 것이고요. 그들은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미리 주문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감산을 한다고 삼성전자마저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더 이상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구매하는 거를 미룰 수는 없겠다. 이제 투자를 할 거는 좀 해야겠다. 보게 되는 시점인 거고요. 그래서 수요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실적 6천억이 나왔습니다. 최근 컨센서스를 보면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컨센서스 계속 내려갔었거든요. 제가 평균을 계산해보니 4천억 정도였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실제로 제가 내부적으로 좀 듣기로는 조금 마사지도 좀 했는 걸로 보이고, 그만큼 데이터가 워낙 월 단위로 데이터가 3월에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됐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좀 더 둔화되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감산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감산 수준에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에 대해 고민을 할 텐데, 뭐 10%나 15% 감산이냐, 그래서 수요가 회복될 것이냐, 그거는 저희는 수요 회복은 가격을 알 수 있는 거, 반도체 가격을 이제 매일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스팟 가격이 반등을 하느냐.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오늘, 어제까지 보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스팟 가격은. 그렇게 보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길목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주가 방향도 조금은 이제 맑아짐으로 보아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하는 사이클은 지나갔다. 그러면 적어도 반도체 쪽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은 되었다라고 해서, 뭐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소재든 장비든 가려고 하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 주식시장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될 리스크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슈, 높은 금리,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저성장, 이 세 가지 축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투자가 많이 집중됐던 부분은 과잉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시점이 되고, 20년 전 IT 버블 때 그랬었거든요. IT 버블 때 이 인터넷, PC 이런 쪽에 투자가 광풍으로 집중이 되면서 관련된 스타트업들 투자가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오른쪽 아래 보면은 미국 VC 벤처 투자 금액이 이때 폭증을 하게 됩니다. 기술력이 작은 기업들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저것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장도 많이 되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서 버블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더 이상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드러나게 되고, 이 과잉 투자가 터지게 되면서 산업은 구조조정을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 앞에 스마트폰 보급 시대 2010년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보급이 됐죠. 신흥국도 보면은 관련된 산업 밸류체인이 엄청 많이 확장이 됐고, 또 다른 수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투자가 과잉이 돼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이 투자를 줄이고 인력에 대한 문제, 이게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수요를 둔화시켰을 때, 앞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2분기 연속,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3개 분기, 4개 분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리스크가 저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해소되려면은 더 무엇보다 소비의 회복을 기다리기 전에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 캐펙스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IRA 법안이든 미국의 뭐 CRMA 법안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고, 오늘 정부에서 현대차 쪽 투자 발표도 했던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경기 침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